안녕하세요. 던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쿠츠코 사례에 대한 연구입니다. 25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7년 전에 일자 실리콘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었고요. 2년 전에는 비중격과 기형골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하고 코볼 축소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전부터 코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콧구멍이 보이고 연골이 만져지고 비치는 현상을 경험을 하시고 던한성형외과로 상담을 위해서 내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징적으로 비주가 퇴축이 되어 있고 콧구멍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코보다는 훨씬 짧아 보이고 측면 사진에서 보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서 들려 있는 전형적인 쿠츠코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봤더니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코끝에 피부와 맞닿아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침과 만져짐은 연골이 아니라 실리콘의 코끝 쪽 팁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제 코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코끝에서 그 보형물 끝이 만져지고 비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소견은 실리콘 자체가 원래 모양보다 이제 굽어 있고 실리콘과 피부 사이에 간격이 멀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실리콘을 둘러싸는 피막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이런 피막이 구축이 오면서 코가 말려 올라갔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안쪽의 상태를 봐서 실리콘 보형물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서지폼이라는 고어텍스 재질의 보형물이나 혹은 진피 혹은 늑연골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고 콧구멍과 퇴축된 비주를 충분히 내리고 정면에서는 콧구멍이 현저히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해 봤더니 염증에 의한 농이나 아니면 체액에 의해서 투명하거나 하얗던 실리콘이 색깔이 이렇게 물들어 있었고 그걸 둘러싸는 피막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피막 주변으로는 정상 조직이 아닌 염증 조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쿠츠코 같은 경우에는 이 피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막을 제거할 때 아무래도 정상 조직을 충분히 남긴 상태에서 딱딱해진 그 피막 조직만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콧대 쪽에는 이분께서는 서지폼이란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대로는 늑연골, 그 늑연골이 들어가고 늑연골 자체를 기형골로 커버를 한 다음에 이제 늑연골을 둘러싸고 있던 늑막 조직을 제치를 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기형골을 씌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코끝 쪽에 보형물이 거의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술식이 같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께서는 왜 이렇게 구축이 왔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술 중에 우리가 발견한 소견 중에 이전 수술에서 지지대로 매드포라는 인공용골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딱딱하고 조직과 충분히 유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표면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술이 돼 있었고 그 실리콘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염증이 있는 캡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항생제 용액으로 충분히 세척을 해내고 지혈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코끝은 충분히 내려오면서 길이가 연장이 되었고 정면에서 상당히 보이던 콧구멍도 우리가 정상적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측면에서도 코끝이 오똑하게, 입술에서 코끝으로 가는 각도는 97도 정도, 원래는 한 110도, 120도 정도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97도, 8도 정도 정상적인 각도 정도로 내려왔고요. 콧대도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하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얼굴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던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